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2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 텐데요. 네.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일단은 예정대로라면 10월 20일부터 20차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벌써부터 좀 이제 난관들이 조성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젠가 며칠 전에 그 북한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이산가족이 무산될 수도 있다. 네. 그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질 때마다 이런 이제 이산가족 상봉 합의됐던 것도 무산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좀 그래도 어쨌든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 이제 남북 적십자사가 협의를 해가지고 100명씩 남북의 이산가족 100명씩이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하기로 했고. 이게 2차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난 9월 16일 날 통일부하고 현대 아산에서 이제 실무 인력을 파견을 했어요. 금강산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다 보니까, 금강산에 지어놓은 그 현대 아산 시설물들을 관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북한에서 그냥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과연 진행할 수 있을 수준인가 시설들이 혹시 뭐 이렇게 낡아가지고 쓸 수 없다거나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점검을 하러 갔는데 상봉 행사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는 계속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옛날 관례에 따라서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상봉도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체 상봉, 개별 상봉, 야외 상봉, 작별 상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가면 하는 게 단체 상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홀에서 호텔에 이런 대형 홀 같은 데서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막 이산가족 상들이 막 몇백 명이 막 우르르 하고 막 그래서 막 만나면서 서로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이 대부분 이제 단체 상봉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상봉은 뭐냐면 가족들끼리 따로따로 작은 방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숙소 호텔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영상 촬영이나 이런 이제 뉴스 보도 같은 것들은 가족들 동의가 있어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족들끼리 따로 만나면 아무래도 열린 공간에서 다 같이 만나는 거랑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억눌려온 감정들이 이렇게 쭉 이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더 이제 사실 좀 감격적인 그런 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도 이 자리에서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야외 상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야외에서 소풍을 가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간식도 먹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고 그런 건데 야외 상봉은 좀 이제 어려운 게 일기를 많이 타죠. 그래서 비가 온다거나 뭐 겨울엔 너무 춥다거나 그러면 야외 상봉은 이제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추우면은 특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야외 상봉이 또 중요한 게, 야외 상봉을 할 때, 이 금강산의 관광지잖아요, 여기가. 네네. 그러니까 관광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뒤뜰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은 뭐 해금강, 삼일포, 이런 데로 가가지고, 진행을 한다는데, 금강산 관광이 지금 중단된 상태다 보니까, 금강산 관광 중단된 이후에는 이걸, 야외 상봉을 그런 관광지로 가지 못하고, 그냥 호텔 앞에 잔디밭이나 뭐 이런 데로 간다고 합니다. 눈앞에 절경을 놔두고 지금. 그쵸. 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 야외 상봉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야외 상봉을 이런 관광지로 가게 되는 게 이 금강산 관광 재개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야외 상봉을 이런 관광지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뭐 이런 이제 직원적인가요? 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눈앞에 좋은 관광지 있으면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좀 약간 모순된 표현인데 작별 상봉이라는 게 있어요. 헤어지기 전에 상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별을 위해서 만나는 그런 이제 아주 모순된 그런 명칭이 있는데, 참, 이 자리가 이제 뭐 상봉하고 나서 버스 타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막 나오면서 되게 사람들 눈물 짓게 하는 거죠. 네. 그 밖에도 이제 뭐 환영 만찬이라든지 공동 식사 참관 이런 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봉 행사와 숙소는 보통 이제 금강산 호텔, 외금강 호텔, 온정각 휴게소, 해금강 호텔, 금강산 여관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한다 그래요. 이게 다 그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있는 호텔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금강산 관광지구에 뭐 관광지구라고 해도 호텔 한두 개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호텔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선상 호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 아산에서 사실 이 금강산 관광 개발하면서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시설물들 진짜 많이 만들어놨고. 그래서 이런 데서 보통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고요. 이번 이산가족 상봉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대체로 이제 관례에 따른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전 행사 일정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관광지로 야외 상봉을 할 거냐 뭐 이게 이제 이슈가 된다고 그러고 10월 20일이면 아직 날씨는 좋을 때이기 때문에 뭐 춥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좀 잘 돼서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이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좀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북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약간 그랬던 사례도 있거든요. 2013년도에 합의했다가 그 4일 전인가 못한다 이렇게 됐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이 민족의 아픔을 좀 잘 없앨 수 있도록 가실 수 있도록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강산 딱 한 번 가봤는데, 예. 그때 어디서 묵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대신에. 호텔이었나요? 네, 호텔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설마 뭐, 민박을 하거나 텐트 치고 그, 뭐 약간, 그때 한참 많이 갔던 데여서 약간 간이 건물 뭐 이런 데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제가 기억나는 건 만물상 뭐 이런 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 가족분들께서 그런 또 관광지가 바로 옆이니까, 금강산, 돌아보시면서 같이 이제 풍경도 즐기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번에 꼭 야외 상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혜인 기자님도 금강산 갔다 오셨죠? 네네. 그때 어디서 묵었어요? 컨테이너. 아니 그 아까 얘기했던 간이 건물이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를 개조해가지고 안에 이제 침대랑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때는 호텔이 없었나요? 아니 호텔 있는데 이제 단체로 가니까 텐트 치고 묵거나 텐트를 치워서 묵는 데도 있었고 저는 겨울에 많이 가서 컨테이너. 좀 날씨 추울 때 가. 완전 여름에 가면 텐트에서 잤고, 그 완전 여름 60. 컨테이너 안 추워요, 겨울에? 그러니까 난방이 되는 컨테이너죠. 그래서 저는 뭐 가더라도 9월 말하고, 그다음 1월 1일 날 뭐 이렇게 갔었던 거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단체로 가면은 그런 이제 간이 건물, 네. 컨테이너 이런 데 하고. 아무래도 호텔은 좀 비싸니까. 네. 그 약간 이제 돈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호텔로 좀 가시고 약간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1월 1일 날 새맞이 한다고 한번 가고, 그다음에 3월 14일 날 이제 북한 대학생들 만난다고 한번 가고, 그다음에 9월 달에 학교 학생들 200명 정도 데리고 금강산에서 금강산 많이 갔군요. 캠프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었습니다. 기억이 생생하네요. 3번이나 가면은 약간 본대 또 보고 예, 맞아요. 경치가 이렇게 막 비슷하고 약간 처음에 뭐 이러는데 나중에는 뭐 이렇게 뭐 제 집 같고 약간 이런 동네 뒷산 오는 예, 약간 좀 이질적인 산 온 듯한 느낌 정도라서 예, 거기 이제 패밀리 마트 금강산 1호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거기 애들이 나보고 해미니마트라고 막 저한테 막 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나 해미니마트 가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패밀리라고 패라고 안 돼 있고 히읗으로 해서 해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미니마트. 금강산 1호점 막 이래가지고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애들 거기서 많이 사고. 네. 그래서 저도 금강산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이산가족 상봉 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되면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이 합의를 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해외 동포들은 이산가족 상봉을 그냥 상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누구나 그냥 이산가족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북한 쪽에 신청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겠다라고 하면 북한에서 그게 이제 오케이 되면은
그냥 북한에 가가지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일상적으로 아무 때나 그냥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면 신청해가지고 가서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좀 상시 운영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게 외국 사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외국 사는 사람이면 국적으로 따지면 그냥 외국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보다도 오히려 내국인이 더 이상가족 상봉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모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이상가족 상봉 20차를 계기로 해서 이상가족 상봉에 대해서 두 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 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예.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